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과연 보너스로 볼 수 있는 주식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와운데 최수창, 김동엽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 상태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종목 탑10 12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는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에서 나왔습니다. 클래시스가 차지했네요. 1분기 실적 기대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2분기 성수기에 대한 강한 모멘텀 기대가 있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 이 스모폰 매출 증가와 함께 해외 유니버스 신규 장비 판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5월엔 또 연휴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피부 미용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클래시스. 증권가에서도 마진 변동폭을 최소화하고 50%대의 영업이익률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네요. 네, 바로 이어서 9위 현대무빅스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일부 흐름이 좋았는데 현대무빅스도 강합니다. 최근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장비 외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사 포트폴리오 확장에 성공을 했죠. 오너 지분 변화에 주목하자는데요. 최근 오너 지분 감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신사업을 주목하자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큰 현대무백스는 오늘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9만 원을 돌파하면서 8위에 올라와 있네요. 커머러스콜에서 메모리 업황 3분기부터 반등하고 고성능 디램 제품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컨퍼런스콜의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1분기 역대급 적자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감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의 회복 기대와 함께 이 고성능 디램 HBM3의 향후 판매 확대 기대해 보도록 하죠. 8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네요. 12종목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클래시스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 외국인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신고가 또 경신을 했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최수창 파트너님? 네, 오늘 이제 신고가 나오는 의미는 가격에 부담을 느끼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나온 종목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겠죠. 주가 상승의 탄력이 더 있다는 얘기고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비, 피부 미용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팔고 나면 카트리지 제품, 소모성 부품 계속해서 납품이 되는데 그에 따라 이익 증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 내놓은 거 말고도 이 지방분해 뱃살이라고 하죠. 소위. 이것도 분해하는 장비, 이제 의료 장비를 내놨는데 이 부분도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에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 호조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번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 내내 연내 그 전망을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작년에도 이제 1,400억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리 한 689억이니까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올해도 그 높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성장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진다. 5월 달에 보너스 주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추세적으로 21,000원, 2만 원대가 계속 지지가 되는 한 신고가 행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고가 행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9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인데요. 이 최근에 2차 전지 공정물류 시장에 이제 처음 입상했다고 하면서 이제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강화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9위에 랭킹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동엽 파트너님? 네,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5월에 유망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5월달에 있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일정을 중심으로 저는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요. 현대무백스가 한 일주일 전쯤에 한번 세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우디의 물류부 장관이 5월 8일에서 9일쯤 방한을 한다 이런 이슈였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1월 달에 네옴시티발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강타했을 때 이 네옴시티에도 로봇이라든가 로봇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면서 네이버 신사옥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바로 현대무백스가 네이버 신사옥의 그 로봇들이 층간을 이동하는 이송 시스템과 관련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공급했다라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에서 초대도 해서 갔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찌됐든 사우디 장관의 내한 일정은
또 한 번 현대무백스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오면 얘기 나오는 것으로 보면 부산 항만을 간다던가 지금 네옴시티 인근에 있는 또 항만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브리핑 주신 대로 현대무백스는 각종 물류 자동화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5월 초 그 어린이날에서 어버이날 정도쯤 돼 갖고서 어떤 모멘텀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미리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지분 감소 이슈는 괜찮은 건가요? 오너 지분 감소는 사실 그 현정훈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이제 대물 변제해주면서 지분 자체를 사실 시장에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네. 현대 엘리베이터 쪽으로 넘겨서 주주 대표 현대 엘리베이터 네. 지분이 53%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더 강력한 단일 주주를 대주주를 만났다는 차원에서 경영권의 어떤 이슈는 저는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9위 현대무백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실적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업황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SK하이닉스 이젠 기대해도 되겠죠, 최수창 대표님? 이것을 기대를 안 하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2,500까지 좀 눌린 상황이긴 한데 종합주가지수가 2,600을 다시 넘어갈 때 주도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반도체 이 두 종목하고 LG엔솔하고 삼성 SDI를 비교해 보시면 그 흐름을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반도체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따라서 감산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기업이 다 감산을 내놨기 때문에 감산 소식은 곧 반등의 시그널이다,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재고 물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DDR5 수요는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부 가치가 되는 제품들은 계속해서 지금 생산을 줄이지 않고 늘려가고 있는데 재고 물량 쌓였던 이제 제품들은 감산 소식이 입어서 디램 가격 반등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위기다라는 것은 경쟁자가 나타나서 정말 위기인 건지 아니면 반도체가 앞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위기인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따져보면 실제로 지금 위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금 바닥론을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많다는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한번 지금 시점에서 꼭 봐야 되는 주식. 5월에 시장이 좀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시장을 끌고 올라갈 때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갈 기대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이 삼성전자도 유망하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김동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SK하이닉스 계속 이 9만 원, 9만 5천 원 언저리에서 뚫지를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좀 뚫을 것으로 보세요? 뭐 방금 최수창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간다. 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뭐 가격의 밴드를 놓고 올라간다고 하면 드디어 이제 지수의 상승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뭐 제 생각에 그 미국의 그 경기 침체와 또 금리 인상의 어떤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면 5월달 하순 정도쯤 저는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눌림목 과정에서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업황이 반등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선행하는 5월 말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진짜로 방금 말씀 주셨지만 정말 좋아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든 해당 그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반기에는 정말 돈다. 그리고 어저께 삼성전자가 숫자적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25%만큼 감산을 한다. 그럼 결국은 하루 이틀 만에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재고의 감소 추이가 계속 보도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하로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드디어 주가가 반응 나오는 때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 국면 쪽에서 타이밍이 시작될 거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간밤 미국의 빅테크 3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메타 모두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도 더해지면서 카카오는 정말 오랜만에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빨간불 지켜가면서 3.9% 오르고 있습니다. 또 위메이드가 어제 발표한 신작이 큰 인기를 끌면서 게임주 전반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죠. 그중 네오위즈는 올해 피해 거짓이라는 대작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3.8%의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SG발 매도 폭탄에 연일 하한가 기록했던 종목들이 반등해줬죠. 그중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인 다우데이터는 5거래일째 개인이 매수하면서 받쳐냈었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함께 기관도 사들이면서 장중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3%까지 급등했었지만 오후 들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은 지키고 있는 가운데 5.7%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동반 상승을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은 다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포스코 그룹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포스코 엠텍은 지난주 고점을 기록한 후 연일 내림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32,000원에서 23,200원 선까지 내려온 가운데 현재 11% 급락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5월 기대되는 종목들 꼽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7위를 차지했을까요? 5월 기대되는 바이오주입니다. ST큐브가 7위입니다. 네, AACR에서 명억항암제 후보물질 넬마스토바트의 임상 1상의 높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국적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미국 FDA 임상 이상 신청 계획에 있고요. 6월에는 아스코에서도 이 포스터를 발표하고 5월 25일 초록이 공개되는 만큼 이 이벤트가 있는 ST큐브가 7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6위도 바이오 쪽에서 나왔습니다. 진단의 최강자로 불리는 바이오니아가 6위네요. 올해 들어서 무려 주가가 7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탈모 모멘텀이 있습니다. 5월 탈모 화장품 유럽 시장 출시 기대, 탈모 증상이 완화되는 이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탄력적인 설비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코스메르나의 판매에 따른 실적 구전이 기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새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진단 나오고 있습니다. 6위는 바이오니아가 차지했네요. 네, 7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ST큐브인데 기대감이 높은 거 대비 주가 흐름은 다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김도엽 대표님 5월에는 기대 걸어봐도 될까요? 네, 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쉬울 때 사야죠. 네, 얼마 전에 그 AACR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암학회가 있을 때 좀 기대감 갖고 그 전에 4월 초순 정도에 좀 올랐다가 역시 모든 종목들이 그렇습니다만 이벤트가 끝나면 또 와르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6월 2일부터 6일 정도까지 일정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5월 달에 이벤트 중에 사실 또 바이오 쪽으로 보면은 아스코라고 하는 그 학회에 나가서 뭔가 임상이든 아니면 포스터든 발표하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만한 타이밍이 5월 중순 정도부터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일은 없지만 5월 달에 어떤 관점에서 봐서는 6월 달에 있는 큰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바이오 쪽에서 관련주를 찾는다고 하면 ST큐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게 항암제라고 하는 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설명드리기도 어렵지만 현재 항암제 시장을 완전하게 주무르고 있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항암제가 작년에만 매출이 30조 원이 되는 진짜 블록버스터 신약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현재 어떤 그 특정 단백질을 찾아가지고 작용하는 항체에 대한 뭐 항암 효과를 가지고 그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데 기존의 다른 제약주와는 다르게 이 회사에서 찾은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을 이용한 항체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앞으로 아스코라든가 이런 그 학회에서 조금 더 진전된 결과
그리고 이상에 대한 계획들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연구개발 금액이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상과 이상 진행 전에 아마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들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어느 때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5월 눌림목 과정에서의 공약을 생각해 보시는 단계로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입니다. 역시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상당한데요. 아무래도 이 5월 관심주로 꼽은 이유, 이 화장품 출시 때문에 이 기대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수창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오니아는 진단키트 유전자 기술 분석의 진단 회사로서는 유명한데 이번에 주목되는 5월의 이슈는 그런 바이오 쪽이 아니라 탈모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을 유료해서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개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판매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마진율은 한 4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탈모 관련돼서 복용하는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GSK라는 머크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복용하면서 탈모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다.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점은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뭐 성욕감 때다 우울증이라든가 발기부전 등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다소 발견되면서 우려가 있는데 그런 장기 복용 약보다도 효능성은 더 뛰어나고 그 버금가는 이상의 효능을 보여주는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 이번에 바이오니아가 내놓으면서 연간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건 한 80만 개인데 증설 부지를 통해서 향후에 더 확대하려고 하는 추진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5월 달에 그 출시 효과에 따라서 증설 부지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생산량이. 그러면서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이 기능성 화장품은 연간 700억 이상에서 800억 정도가 추정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5월에 판매 효과가 굉장하게 핫하게 나온다면 뭐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생산량 확대에 따라서 실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바이오니아는 탈모에 관련된 기대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달 보너스 주식 6위 바이오니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5월장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5월 기대되는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요즘 AI주에서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마음 AI네요. 마인즈랩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표와의 직접 전화 연결이 있기도 했죠. 1분기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올해 실적 성장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MS와 챗 GPT 연동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AI 개발 플랫폼 운영과 상용화에 따른 성장성 플러스 이제 실적까지 기대되는 마음 AI가 5위입니다. 네, 이어서 4위 종목도 꺼내보겠습니다. 4위는 DIC가 차지했네요. 전기차 부품 시장의 본격 진출을 알리면서 주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자식 변속 레버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 투자에 따른 수혜,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전도차 부품 미국 쪽에서의 매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자회사인 데일 USA의 향후 급격한 매출 증가 함께 주목하자는 의견이네요. 네, 바로 이어서 3위, 요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 종목입니다.
백광산업이 올라와 있네요. 양극재 전구체를 제조할 때 불순물 제거를 하는 핵심 소재인 수산화나트륨 생산업체로 국내 수산화나트륨 업체 중에 새만금 산단 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만큼 구조적인 성장, 수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증설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2차 전지 반도체향 수주 증가와 함께 올해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는 백광산업이 3위입니다. 네, 5위 전략서 볼까요? 네, 5위는 이 마음 AI입니다. 사실 뭐 AI 대표적인 AI 종목들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 AI가 5월에 가정의 달 보너스 주식으로 랭킹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달 이벤트를 기대하는 종목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4월 중순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5월 달 이내에 지금 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차원에서 초거대 AI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초거대 AI를 준비하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SK텔레콤, KT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의 좀 뇌피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동사가 지난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할 때 과학기술 부문 자문사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 국책과제라든가 공공사업과 관련된 그런 교류라든가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한 점을 감안을 해서 5월 달에 사업자 선정 시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브리핑 주신 대로 지난주에 이 대표가 직접 출연을 한 이후에 강한데 아마 그때 설명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MS라든가 구글의 그 AI를 뛰어넘는 단일 플랫폼을 갖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동사가 추진하는 그 마음 오케스트라라든가 마음 AI를 통해서 섹터별로 지금 동사는 40여 개 정도 되는 AI 엔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AI 휴먼과 관련된 기술력이 높고 시장 점유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특화된 서비스 그리고 섹터별로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고 좋은 내용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플랫폼을 세분류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5월 달 중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5월 달 기대주로 마음 AI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님은 마음 AI 좀 어떻게 보세요? 마음 AI는 최근에 이제 테마주 AI로 움직였잖아요. 이 테마의 흐름에서 좀 유별나게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솔트러스든가 쌀바스 AI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는 기술적 관점에서 흐름은 좀 꺾여 내려가서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들어가서 시세를 다시 만들기 좀 어렵지 않겠냐 보는데 이 마음 AI는 그 다른 AI주하고 다르게 한 번 더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5월 달에 한번 이 종목만 또 다른 AI주가 안 움직이더라도 이 종목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 기술적으로 보면 25,000원은 깨져서는 안 돼요. 2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4만 원대까지 한번 단기 급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줍니다. 네. 자, 마음 AI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5월에 일단 그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5위 종목으로 또 꼽혔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DIC 저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주가도 이제 좀 시작인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DIC는 5월에 보너스 주식 오늘 타이틀했잖아요. 정말 이 회사는 보너스를 하나 달고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8대2 정도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20%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중장비 부품 쪽에서 나오거든요. 이 회사가 하는 것은 이제 변속기랑 감속기가 주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자동차의 이 전기차에 들어가도 내연기관에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도 변속기, 감속기가 들어가거든요. 뭐 수소차에서도 한번 리콜 살 때 있을 때 이 감속기 부품 물량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아마 국내 수소차들 리콜 나왔을 때 넥소 차량이 좀 시간을 좀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다 DIC가 해서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감속기, 변속기 부분을 실제로 테슬라에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현대차, 기아 그룹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그룹들이 이제 전기차 공장을 빠르게 생산하겠다, 착공하겠다 하면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의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북미 시장에서 계속해서 변속기, 감속기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점도 주목이 된 점에 있어서 실적 중에서 매출이 외형 성장이 확대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외형 성장 확대에 따라서 긍정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좀만 더 개선된다면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 주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보너스가 뭐였냐면 이 건설기계 장비들이 상당히 지금 판매가 호조거든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 버렸다고. 중국 우려가 아니라 북미 시장과 유럽에서의 판매 호조세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서 거기 들어가는 변속기, 감속기, 중장비, 굴삭기도 이 회사에 납품,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자동차의 날개와 더불어서 중장비 쪽에서의 부품 사업도 실적 고수에 기대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DIC는 뭐 4,500원대가 계속 지지가 되는 한 신고가 한 번 더 낼 수 있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5월에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꼭 5월에 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정말 근데 보너스네요. 그 보너스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네. 근데 DRC는 내용을 보면 좋은데 왜 그동안 그렇게 부각이 안 됐을까요, 김동엽 수장님? 저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이제 지금 공부해보는 많은 거죠. 종목들이 사실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만 사실 오늘 감사하게도 저는 최수정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종목을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요. 이걸 그래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맞아요. 꽁꽁 숨어져 있는 뭐 진주 같은 종목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면서 내내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방송 보신 시청자님께서도 드디어 관심을 주셔도 좋을 만한 좋은 종목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마음이셨네요. 네, 4위 숨어있는 종목 이 DIC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광산업이죠. 이 최근에 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기관 매수에 유입되면서 오늘 신고가 또 달성을 했는데 5월에 봐야 되는 이유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김동엽 파트너님? 네, 많은 2차 전지 관련 소재라든가 장비주들이 연초 이후에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백광산업은 사실 그동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상태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전해질, 뭐 첨가재, 분리막, 동박 이런 이제 세 분류의 종목들과는 조금 이제 뒷방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관련을 좀 못 받았다가 4월 지금 마지막 주 들어와서 강한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미 지난주쯤에 우리 그 야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그 새만금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배터리 회사들의 이제 투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전구체를 공장을 새만금에다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한 2, 3년 정도 이후에는 가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백광산업의 주력 품목인 가성소다라고 하는 그 물질이 소재가 바로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약간 청소 역할을 해주는 소재거든요. 이거는 반도체 쪽에 그 식각 공정이나 웨이퍼 세정하는 데도 쓰이긴 하는데 배터리 양극재 만드는 그 소재를 그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걸르는데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2, 3년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개화될 텐데요. 폐배터리는 또 한 번 쓴 배터리잖아요. 불순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톤의 양극재를 만드는데 0.9톤 정도의 가성소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동사는 현재 한 15만 톤 정도 내외의 캐파를 갖고 있는데 2028년 정도까지는 약 60만 톤 정도의 가성소다 증설 캐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약간 독극물 성질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여수 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만금가리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군산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공장도 군산에 크게 있기 때문에 동사가 가장 많이 쓰임새를 가질 거다 이런 차원에서 가성소다의 차차적인 사용 증가, 가장 가까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증설을 앞두고 있는 백광산업 딱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강한 시세가 붙고 있고 에너지가 붙고 있는 것들이 5월 달에도 좀 끈적끈적하게 시세를 몰아갈 것 같다는 관점에서 5월 관심주로 3등에 랭킹 시켜드렸습니다. 백광산업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더 5월에 추가적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최수장 대표님도. 예, 이 주식 지금 스토리를 너무 꼼꼼하게 우리 김동엽 대표님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이 스토리에 있어서 정말 주목할 것은 백광산업이 기존의 가성소다 사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사업자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확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게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대 심리가 워낙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하고 흐름이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사실상 올 초부터 시세 폭발을 강하게 해줬는데 이 백강산업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찾은 후발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활발해졌어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거래가 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근데 백광산업은 뒤늦게 시동이 걸면서 거래가 어제 오늘 상당하게 발생이 되면서 5월 달에 이 종목은 한번 슈팅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어디를 넘어온 게 좀 의미 있냐면 신고가를 냈는데 6,800원을 넘어와서 그 자리에서 지금 움직임이 변동은 주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탄력적으로 한번 기대 심리에 따라서 한 9,000원대까지도 한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 기준점은 한 5,500원대에서 계속 지지는 해줘야 돼요. 그런 지지가 있는 한 한번 9,000원대까지 한번 발산을 할 수 있는 기대 심리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상승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딱 그 5월에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네.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끼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김동엽 대표님 좀 변동성이 큽니다. 좀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투자할 때 주의라는 건 사실 변동성 큰 종목 뭐 어제도 약간 비슷한 예가 있었죠.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풀렸어요.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내려오면서 마감이 돼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변동성 큰 종목의 특징은 위아래 진동폭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에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한 마이너스 5% 이상 장중 급락이 나올 때 그럴 때를 이용하시는 좀 저점 매수 전략이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보너스 주식 백광산업까지 살펴봤고요.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처음 뵙는 분이네요. 이 가나다님의 의견인데요. 이 갭 상승하길래 좋다 했더니 외국인 기관들 다 파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승 출발했지만 양 매도가 나오면서 좀 힘이 빠졌었죠. 그래도 이 2시 이후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현재 코스피 상승 전환했으니까요. 마감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성님의 의견입니다. 외국인들 에코 팔아서 삼성전자 매수 중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오후 기준 외국인 순 매도 종목 1위가 에코프로, 또 3위가 에코프로 BM이고요. 순 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2차 전지는 매도, 반도체와 전기전자는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낭만파님은 오늘 자동차 부품이 쉬는 날인가 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뉴욕 증시에서도 자동차 부품 섹터가 안 좋았는데 커플링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신이나 성우 하이텍 등이 음봉을 그리면서 오늘은 자동차 군단이 브레이크를 걸었네요. 마지막은 핫바님의 댓글입니다. 요즘 시장에 연속성이 없어서 더 어려운 듯 반도체 OLED 그렇게들 좋다고 했는데 엄청 쉬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참 박자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발라드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랩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업황 바닥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야겠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5월 기대되는 종목 탑10 안에서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2위부터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기계주에서 나왔습니다. 호실적 북미 시장 성장,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 속에 건설 기계주들이 50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 신흥 시장과 선진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고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 하반기도 실적 개선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두드러졌고 향후 방산 엔진 부문의 매출 효자로 급부상하는 부분을 주목하자. 하반기 방산 쪽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네요. 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크게 외쳐봅니다. 대망의 1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했습니다. 1분기 초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앞으로의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업체로서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의 성장성, 방산과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주목하고
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개선도 같이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1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했고요. 2위부터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사실 캐터필러가 실적이 잘 나왔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간밤에 빠졌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괜찮은 걸까요? 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의 좀 물량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제가 지난번에 두산밥케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건설기계 쪽에서는 두산밥케,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요즘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좀 저도 헷갈리는데 그루기가 이 건설기계 장비들은 우리 지금 정혜커님이 브리핑 해줬듯이 여러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현재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들은 여기저기서 호재만 있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 등 와서 계속 인프라 투자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국에다 투자라고 합니다. 그거 다 중장비가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신흥국 시장에서도요. 인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총선 앞두고 있는데 내년 예산 증액입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제 경기를 어쨌든 살려야 되는 분위기죠. 거기서 이제 건설 경기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해서 결국엔 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 유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때는 공병부대가 가가지고 삽들고서 하진 않단 말이죠. 중장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튀르키예죠. 구터키. 예, 지진 사태를 나서 재건을 해야 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숙대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도 결국엔 전쟁이 종식이 되는 과정으로 간다면 재건 사업이 나오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중동에서 바로 네옴시티부터 비롯해가지고 중동에 또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중장비의 호재 사업이 단순하게 한 몇 개월 사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 3년의 사이클로 호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주 증가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건설 기계 장비 섹터는 추세적인 주도 상승.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계속 보여줬던 주도 상승에서 사실상 딱 펼쳐져서 보면 신고가 행진 계속하고 있었던 게 건설 기계 장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늘 또 탑2로 HD 현대 인프라코를 갖고 왔지만 두산밥케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이제 그 하부 부품들이 있어요. 알려드리면 하부 주행할 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트랙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롤러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부품 하부 주행에 들어가는 게 진성TC라든가 또 하나 회사가 제가 DY 파워? 제가 보겠습니다. 네, DY 파워도 있고 대창단조도 있습니다. 대창단조. 네. 이런 기업들이 같은 하나 섹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이번에 5월 달에 좀 눌림이 주어지거나 흔들림이 있다면은 보너스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김대엽 대표님, 그럼 이 건설기계도 네옴시티 관련해 그 5월, 6월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나요? 그 일정으로도? 약간은요. 뭐 네옴시티 그 작년 11월 달만큼의 감흥은 없겠지만 일부 네옴시티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뭐 섹터의 재건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규모 말씀 주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항만에 대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대표적 건설주라든가 건설 기계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위 종목인데 이렇게 짧게. 길게 해야 돼요. 앞으로의 모멘텀, 우리 앞서서 두산밥케뿐만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성TC나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도 있거든요. 잘 가는 종목을 보는 게 낫나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보는 게 낫나요? 저한테 주신 질문인가요? 건설기계주들 봤을 때. 저는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덜 간 거 말고 제일 앞에서 치고 나가는 거 보시는 게 가장 늦게 후회하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와 뭐 전반적인 건설기계주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달 보너스 주식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뭐 실적도 정말 좋고 증권사 리포트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오늘은 상당히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동엽 파트너님? 예, 어제 실적 발표 났는데 누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종목이 우리 랭킹쇼에 한 달 전부터 계속 그쵸. 등장했던 종목이에요. 단골 종목. 그때 예상했던 1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조금 넘을 것 같다였거든요. 근데 어제 얼마 나왔습니까? 2,200억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60억 늘 거라 그래, 60% 늘 거라 그랬더니 380%가 늘어가지고 어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었고, 거기다가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나사도 이제 방문하면서 한미 우주 협정과 관련된 어떤 공고한 좀 추가적인 부분들 같은 것들이 논의됐다라는 것도 강점이고요. 또 제가 이제 5월 달 이벤트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5월 24일 날 준비되어 있는 누리호 그렇죠. 3차 발사에 대한 주관 사업자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 결과값은 크게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주 인터넷 기업의 그 웬앱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9% 지분 갖고 있는 부분도 늘 강조는 되고, 또 어제는 그 경사도 있었죠. 15년 동안 추진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를 드디어 공정위에서 조건부지만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됐다 네. 이런 이제 개념인데, 딱 그렇게 좋아할 때까지가 최고의 분위기겠죠. 그다음에 분위기가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저는 오늘 하락이 멋득진 않지만 하나 그냥 생각을 해보면 엊그저께 한미 정상회담도 많이 부각이 됐지만 시진핑과 젤렌스키 간의 통화도 사실 많이 좀 부각이 되는 이슈고요. 결국은 재건과 또 휴전과 관련된 그런 입장, 그리고 오늘 낮에 나온 뉴스 보면은 러시아군의 군대가 크림반도에서 조금 사라졌다는 뉴스들도 나와요.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방산주들한테는 약간의 독이 되는 뉴스거든요. 전쟁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금 사라지나 이렇게 되면 전쟁, 방산 이런 관련주들의 기세가 금방 꺾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실 뭐 오늘 다른 뉴스 보면 K방산 세계에서 무기 구하려고 줄 섰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지만 그 기사에 오늘 화답되는 주가는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그렇게 줄 선 애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이 끝나가는 기미가 단 0.1%만 보여도 그동안 시세를 수심이. 끌고 왔던 방산주들이 주가가 조금 허물어지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 제가 지금 전쟁이 끝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조금만 보여도 이쪽은 조금 손 놔야 돼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실적 보시면 매우 놀랍고, 또 대우조선해양도 인수하면 좋죠. 육해공 다 아우르니까 좋은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아주 정상적인 회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독이 든 성배다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 지금 조선업에 대한 업황이 과연 늘 좋을 거냐에 대한 부담들, 인수해서 큰 기업들 가져간 그룹들이 조금 너무나 다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생겼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실적 좋고 뭐 우주항공 쪽에 넘버원이고 누리호 발사 이슈 있고 기본적으로 5월 달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1등 종목으로 가져 나왔습니다만, 오늘 하락은 그런 좀 뉘앙스적인 뉴스에 입각한 부분들이 다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관점을 보시고요. 그 뭐 전쟁은 끝날 것 같으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1년 반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감안해 보면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라는 개념에서 방산주가 약해지면 항상 1년 반 동안은 기회였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창 대표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번 달이 오늘 마감한 날인데 윗꼬리가 달린 기능봉이기 때문에 5월 초반에는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하는 국면에서 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 좀 담아 갈 거냐 이건데, 다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저는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이 회사 탑티어 회사예요. 항공 엔진 분야에서.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어서 장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1분기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지만 앞으로 계속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주 기업이잖아요. 풍부한 수주 잔고를 통해서 향후에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 이거 어디서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벌써 주식시장 한 20년 전에 조선산업이 그랬잖아요. 방산하고 항공 쪽은 이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여객기 같은 경우도 발주가 멈췄었습니다. 근데 달라졌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도 밀려드는 주문량을 넘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스페이스는 고점 대비해서 12만 원인데 만약 고점 대에서 9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데서는 모아갈 수 있는 5월에 보너스 기회가 되지 않겠냐. 당장의 시세를 만들어서 신고가를 또 내면 좋겠지만 그런 5월은 아니더라도 5월에 살며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 누리호도 발사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에로스페이스부터 아까 방산 얘기 나왔잖아요. 전쟁이 종식된다 그러면 가장 타격 있는 거는 방산이라고 심리적으로 보겠지만 총탄이겠죠. 허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기 구매는 더 증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뭐 전투기 무기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 좀 방산 업체에서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방산은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보너스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5위 마음 AI부터 1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보너스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동엽 파트너, 최수창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